자, 그다음 12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임대 관리법입니다. 일단 2번 조심하시고 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다음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 등록과 관련해서 등록된 사항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등록과 관련해서 말소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절차가 신고를 하도록 돼요. 신고고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뭐 승인 받았거나 또는 인가 받은 경우 변경을 한다. 그러면 변경과 관련해서 인가나 승인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뭐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산하게 되면 다시 또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임대와 관련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말소를 한다. 등록 자체를 효력을 없앤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는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도록 되냐? 신고를 하도록 돼. 그래서 2번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하는 게 아니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인데 자본금 1억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본금 기억하시고 답은 이제 5번이죠. 보정보험에 이제 가입해야 된다. 즉 보정상품에 가입해야 된다. 보정상품 가입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보정상품에 가입하는 거고 위탁관리형은 가입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5번입니다. 답은 이제 5번인데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부분 털리해서 놓으세요. 2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와 관련해서 임대 관련된 법에서는 뭐 등록 사항이 변경한다, 등록을 말소한다. 그럼 이게 절차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 13번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등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2번하고 3번은 뭐 많이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 기간 이내 분양전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도 뭐 해제 등의 사유고 답은 이제 4번이에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때는 임대차 계약 등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관련해서 거절한다. 거절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상속이나 혼인 또는 판결 등에 의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는 부적격자로 통지가 있게 되면 부적격자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다른 주택을 처분을 했다. 그럼 이때는 해지 등의 이제 대상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때도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하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이 안 된 경우에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한 경우 이때는 이제 임대주택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하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어떻게 하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그게 이제 해제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관련된 내용이고 뭐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번하고 3번 자 이 두 가지 자, 2번은, 아니, 2번이 아니고 3번이구나. 3번, 지나치게, 2번 맞네.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어, 이렇게 넣어줘.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건축물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3번, 너무 좁은 토지나,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2번은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건축물이고 3번은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인 경우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틀려요. 결론이.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건축물인 경우 2번 끝에 보면 지나치게 좁은 거는 늘려준 게 증가시키거나 너무 넓은 거는 줄여줘서 감소시켜서 대지나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은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틀린 거예요. 결론이 틀린데 앞에 이게 잘 구분해야 돼요. 지나치게 좁거나 하고 너무 좁은 이거하고 결론이 틀립니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은 뭘 할 수 있냐. 현금을 청산하고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건축물 이렇게 놓으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중개사 시험이나 관리사 시험이나 자주 놓는 거예요. 네? 답이 되죠. 이거 이제 시행규칙에 가면 나와요. 이게 면적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법에서는 뭐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나치게 좁구나. 이거보다 좀 심하면 너무 좁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주택의 공급이에요. 주택의 공급. 그래서 정비사업에서 주택의 공급은 한 세대 또는 1인에 대해서는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만 공급을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건행이에요.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하나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게 원칙이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 또는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 이게 원칙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외 그러니까 예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할 건 주택 재건축 사업이에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감일 억제 근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근육일 때는 사업장이 과밀 억제 근육에 위치할 때는 그 대상 지역이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닐 때,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닐 때, 재건축 사업은 3주택 이하로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이게 틀립니다. 5번 보면 과밀 억제 근육에서 투기 가열 지구에 위치한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실시가 되는 재건축 사업일 때만 3주택까지 공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에서는 5번입니다. 자, 이런 게 왜 시험 범위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 그 다음 15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비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지정은 자, 시장구수구청장이 재정비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지정 신청을 한다. 그래서 지정 신청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재정비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지정을 해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 다음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면 직접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시장구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신청하고자 할 때 주민 설명회 열고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있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도시교육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재정비 촉진지구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구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지정 신청이 없어도 하는 게 가능하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게 되면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간이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고시로부터 2년입니다. 2년 이내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돼야 되고, 2년 이내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지 않으면 원칙은 2년이 되는 그 다음 날을 기준해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했던 효력이 상실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다리는데 3년이 아니고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2년 되는 그 다음 날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에서 5번.
자, 그 다음 이제 16번. 소방기본법상 특수가염물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수가염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연이 연소예요. 그리고 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소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특수가 붙어 있죠. 특수가 붙어 있는 건 불에 타긴 타는데,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불이 훨씬 잘 타는 게 특수가염물입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온 것처럼 고무류, 면화류, 석탄, 목탄 이런 게 특수가염물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면화류, 석탄, 목탄 등이 특수가염물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특수가염물과 관련해서 저장하고 취급할 때 균이에요. 그래서 2번에 보면 특수가염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에 금지 표지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3번 품목별로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고무류면 고무류, 면화류면 면화류, 석탄이면 석탄, 품목별로 구분해서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쌓을 때 높이입니다. 그래서 쌓는 높이는 원칙은 1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높이 최대 이제 10m 이하가 되도록 쌓고, 그 다음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각각 해야 돼요. 그래서 쌓을 때 이제 높이 10m 이하가 돼야 되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쌓아둔 거하고, 여기 쌓아둔 거하고, 여기 이제 거리예요. 그 거리는, 법에서 이제 1m 이상 거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2m 이상이 되도록 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m 이상이 아니고, 거리와 관련해서는 1m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서 5번. 그 다음에 17번 제일 어려운 거 형벌 놓은 거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다음 5번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벌이 굉장히 높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5번이 이제 가장 형벌이 이제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18번은 뭐 다 맞췄겠죠. 소화활동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3번 옥내 소화전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소화활동 설비가 아니고 소화설비죠. 소화설비.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 19번 전력시장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기사업자 중에서 발전사업자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사업자하고 전기판매사업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해야 한다. 이게 음상이고, 그 다음 2번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그리고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용자, 원래는 전력시장 통해서 거래를 못해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생산량의 50% 미만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이때는 전력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구역전기사업자는 당의 특정한 공급구역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이 있을 때, 이때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전기사용자, 원칙적인 수요자예요. 그 수요자는 원칙은
전력 시장을 통해서 직접 구매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 대규모일 때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전력거래 청산은 전력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청산 방법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정하는지.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틀리 생각하고 시험 봐야 돼요. 딱 5개 중에서 그나마 한 2개나 3개가 본 지문이면 그나마 이제 그 압축이 되잖아요, 이제. 근데 5개 봤는데 5개 다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 본다. 그러면 힘든 거고. 그 다음 20번, 전기사업용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답은 4번이에요. 4번은 전기사업용하고 자가용 전기설비가 아니고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용 전 점검, 그리고 정기검사한 후 3년이 경과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 전후 2개월 이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후 2개월 이내 실시하는 건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주기예요. 그래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주기는 1년, 2년, 3년 세 가지고, 여기 이제 정기점검 주기가 속하는 달, 전후 2개월 이내 전기 판매 사업자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점검을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전후 2개월 이내 이렇게 놓으면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입니다. 정기검사는 이게 관련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가 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주기가 몇 년이냐? 3년이죠. 그 3년 속한 달 전후 2개월 이내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4번 설명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1번 승강기 자체 점검입니다. 그래서 실시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체 점검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시 보수해야 되고, 그리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중지하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승강기 운행과 관련된 정지명령. 승강기 운행 정지 명령은 장관이 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승강기 운행 정지 명령은 시도지사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3번 그것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거죠.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10일이 아니고 5일 이내 입력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22번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죠, 2번. 정기점검 주기 A, B, C 등급은 단기에 1회 이상, 그리고 D하고 E 등급은 1년에 3회죠. 그래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해서 1년에 3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 23번도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는데, 자, 23번이 여러분들 지금 정답이 5번으로 나와 있는데 5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해설은 또 4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4번. 자, 그래서 일단 그게 23번 2번 정밀 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완공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 형태 변경으로 인해서 일종 시설물로 된 경우 기대인데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이 길이라든지 이런 게 연장이 된 경우,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구조 형태 변경에 따른 준공1 또는 사용 승인 1,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1년 이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진 성능 평가가 포함된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내진 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내진 성능을 보강하도록 명령하는 게 아니고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이에요. 자, 내진 성능 포함시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하라고 명령 못하고 뭐만 하냐.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권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4번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24번 집합건물에 관한 법이고 답은 2번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 3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과 관련해서도 표준약관 정하는 것 시도의사입니다. 그래서 4번 시도의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축 건물과 대지 부속 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표준 규약을 마련해서 보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 관리법하고 비슷하죠. 표준 규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관리 규약 공동주택 관리법도 시도의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주관식 49번 공구입니다. 공구. 그러니까 공구는 주택단지를 분할해서 건설 공급을 할 때 공사가 시행되는 구역이 공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자, 그래서 1번에 나인 거 다른 구역하고 경계가 설정이 돼야 되죠. 주택단지 안에 도로, 부설 주차장 이런 거로 해서 경계가 나눠져야 되는데 이때 경계 너비 얼마 이상이냐? 6m 이상. 그리고 2번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가 돼야 되냐?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 자, 그 다음에 50번은 주택법에 따른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 면적의 사용권은 확보 얼마 이상이냐? 80% 이상 확보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시가로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뭘 해야 되냐?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아까 건축법 10번 문제 10번 문제에서 2번, 3번, 4번하고 관련된 거예요. 10번 문제 2번, 3번, 4번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틀려 이게. 자, 그 다음 51번 시장 구수총장이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대했는데 이런 게 출제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그리고 2번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3번 계획과 관련된 수립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권리변동계획입니다. 그래서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이. 그 다음 52번 제일 짜증나는 거. 위원회 자격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몇 년 이상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3번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재직한 사람 몇 년 이상이냐. 6년 이상. 그 다음에 4번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10년 이상. 그리고 5번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그래서 경력과 관련해서 일단 봐두시고,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위원 중에서 그게 이제 포함되는 거, 그거 인원수 그 부분 좀 봐두시고.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검언을 관리한 업무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를 대리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가 아니고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관리사무소장.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 뭘 중요하냐 이건데 위임계약. 자, 그 다음 55번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방식 하나 더 뭐냐 그 얘기죠. 공탁이죠. 공탁. 그 다음 56번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 자격입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 1번 건축사인데 건축사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인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처럼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리모델링, 이때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예요. 그래서 그게 건설기술용역업자예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다음에 57번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해야 된다. 정기점검 실시 대상이 4개예요.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집합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집합 건축물, 그 다음에 3번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는 건축물, 그 다음에 4번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도 특수구조 건축물일 때 이게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 그게 특이하니까 그건 잘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법에 의한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너비 3m 이상인 도로에 1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자, 여기 기준이 이제 강화되는 것. 대지 안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있거나 공장일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이 있을 때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것 3m 이상 접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58번 그 내용이고,
그 다음 59번 건축법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즉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수 기준하게 되면 16층 이상, 그리고 바닥 면적 기준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때는 사용 승인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즉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16층 이상,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좀 비슷하죠. 그 용도만 이제 안 들어간 거고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민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자체 관리를 하려면 시장 군수구청장에 뭘 받아야 되냐? 인가. 그 다음에 61번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할 때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감정평가 실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그래서 뭐 임차인 대표이나 임차인 부담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2번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된 경우 이때는 뭘로 지정할 수 있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2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63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용품입니다. 소방용품. 그 다음에 64번 정기검사에 대한 설명이죠.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고, 이때 검사 주기는 법에 의하게 되면 2년 이하, 2년 이하로 하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뭐 한 번 더 저기 동영 모의고사가 있어요. 내일 한 번 더 동영 모의고사 하면 동영 모의고사는 끝나고, 다음 주는 저기 뭐, 다음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뭐 50문제씩 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문제하고, 그렇게 하면 끝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주 시험이니까 뭐.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 뭐 문제는 이제 많이 푸는데 뭐 객관식은 그럭저럭 뭐 하다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지문 자주 보고 그러면 익숙해지는데 주관식이 이제 문제적이에요. 주관식을 일단 여러분들 뭐 기본서 어차피 주관식은 뭐 기본서 내용에서 출제해야 되니까 기본서 내용을 좀 정독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 많이 보다 보면 뭐 객관식은 당연히 함께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